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두 번째 과목, 이번에는 포인트 20번째 그리고 21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무실의 환경에 대한 거 또는 사무실 배치에 관한 거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사무실 위치하고 배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무실 배치할 때 우선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기준이고요. 배치 목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아이가 바로 대실주의예요. 대실주의라고 하는 거는 큰 사무실에 여러 명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무실 배치의 일반 원칙이 있고요. 또 공간 설계에서 책상 배치를 대양식으로 할지 아니면 동향식입니다. 동향식으로 할지 이 두 가지 구분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뭐 내용이 많지 않고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겨두세요. 자, 우선 사무실 위치 선정할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유사한 일을 하는 곳을 한 곳에 모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 하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만약에 시청 같은 데 가보면 어떤가요? 유사한 과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서비스 기관이 이용이 편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근처에 사무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피스 건물도 많고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죠. 법원 근처에도 많죠. 변호사 사무실 많잖아. 이런 거죠. 회사의 경우에는 거래처하고 가까우면 너무 좋겠죠. 지사 또는 지점이 있을 때는 조직 전체에 대한 봉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곳. 만약에 우리나라 전국에 다 지사가 있다 그러면 컨트롤이 제일 쉬운 뭐 대전이나 뭐 천안 이쪽 중앙 부분 쪽에 우리가 배치를 하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중심의 회장님께서 또 다니기 힘드시니까 보통은 서울에 위치하죠. 근처에 생활 환경이 편리한 주거 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면 좋겠죠. 사무실 주변에 보건 위생적으로 깨끗하면 좋겠죠. 사무실 배치 내용이에요.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요. 프린터가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등등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기 설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 줘야 됩니다. 공간의 유기적으로 활용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활동이고요. 사무실 배치 목표는 사무의 흐름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복합기가 있어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근데 그게가 통로에 있지 않고 저 구석에 있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어떤 거기에 가는 동안에 동선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중앙 위치에다 두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충돌이 나지 않게 이렇게 배치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무실의 경제성을 높이고 사무원의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또 사무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업무 성격이 표현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한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뭐 대면 업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주면 될까? 일렬로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한 명씩 받아서 이렇게 업무 처리해주는 뭐 AS 센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무 업무만 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배치할 필요는 없겠죠. 자, 대실주의는요, 사무실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를 한 사무실에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대사무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실주의의 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실내 공간의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사무실 좁은 공간에 책상을 4개 놓는 것과 넓은 곳에다가 10개 놓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무 흐름을 직선하는 데는 편하고 직원 상호 간의 친목도도 높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일하니까요. 과별로 직원 상호 간의 행동상의 비교가 이루어져서 자유로운 통제가 쉽다. 자, 사무실 배치에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업무에 알맞는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물의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 불규칙한 형태보다는 장방형은 이렇게 퍼지는 걸 의미해요.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사무실이 경제적인 배치에 유리하다. 사무처리나 업무 흐름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한다. 주된 부서를 먼저 배치하고 타 부서를 나중에 배치한다. 이거 중요한 아이고요. 고객이 많은 부서에는 입구 근처에 배치해줘야 되겠죠. 고객이 저 안까지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동선 쪽으로. 업무상 관련이 깊은 부서는 가능한 가깝게 두고 부서 확대 등의 장래를 예측해서 융통성 있는 배치를 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사무용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무원 가까이에 배치하는 게 좋겠죠. 관리자, 감독자는 가능한 부하 직원의 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주보면 눈 마주치니까요. 통일된 사무기구를 사용하고요. 광선은 좌측 어깨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이게 논란이 꽤 많았어요. 광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햇빛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조명이 바로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모니터에 반사돼서 눈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에 반사되면서 반대쪽으로 나가겠죠? 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의 반사를 방어하는 그러한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이걸 연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어깨에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햇빛이 있다 그러면 햇빛의 방향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종종 출제되는 아이였어요. 자, 사무실 배치 기준 면적에는 대사무실 주인은 50평이에요. 50평방미터. 1인당 마루 면적은 약 1.5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평방미터. 그 다음에 1인당 최소 면적은 3평방미터니까 한 평 정도 되는 겁니다. 한 평이 가로, 세로 길이가 한 1.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책상이 일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게 1200 정도, 1.2m 정도 되니까 앞뒤로 또 의자 밀고 하는 공간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평 정도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책상을 좀 크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1.5평 정도? 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 공간 설계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간 배치 잘 해줘야 되겠고요. 의사소통, 또 추진 전담반 편성을 해야 되겠죠. 자, 작업 공간은 우선 인간공학적으로 해야 돼요. 사람이 결국은 사무원이니까 사무원이 모든 일을 하죠. 그래서 손발이 닿는 범위, 키보드와 팔의 각도, 화면을 향한 시각, 체형 이런 것들, 환경적 요인,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채광, 온도, 습도, 소음, 공기청정도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이. 지각적인 요인, 시청각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시각 범위를 고려하여 문서와의 거리, 음원의 방향 이런 것들, 동기 유발 요인, 지위나 귀속성, 충족성, 프라이버시 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책상 배치는 우선은 대표적인 책상 배치 방식은 대항식이 있어요. 마주 보는 거고요. 동양식은 한쪽 방향 보는 거고요. 좌우 대항식, 그 다음에 좌우 방향식, 니은자형, 더하기형, S형, T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사무원의 시선이 주통로나 입구로 향하면 산만해지니까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티션, 플랜트 박스 등으로 가리도록 한다. 관리자는 가능한 사무원 뒷면 쪽에서 있거나 측면에 위치해서 감시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 자, 대항식이에요. 대항식은 마주보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을 이렇게 앞뒤로 놓고 가운데 파티션을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점유 공간이 적어져요. 대인 의사소통이 촉진돼요.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업무가 관련된 사람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또 전화기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받고 저쪽에서 받고. 근데 요즘엔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단점은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어. 앞에 예쁜 여직원이 있어봐. 이게 일이 되겠니 그게? 그제? 여유공간 확보가 좀 어렵고 잡담 기회가 증가할 수 있고 감독이 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번엔 동양식인데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대인 의사소통이 적을 때 유리해요. 한쪽 방향만 쭉 보고 있는 거죠. 감독하기 편해요. 그지? 대항식에 비해서 얘는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자를 이동해야 되는 공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자리와 뒷자리에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자, 전화 대수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한다. 모든 자리에 전화기 놔야 되겠고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연속적인 사무 흐름이 어렵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그냥 머릿속에 그리시면은 그냥 바로 우리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점유 공간이 적고 대인의 의사소통이 촉진되지만 정신 집중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이게 뭐였죠? 좀 전에 우리가 봤죠. 대항식이 되겠죠. 대항식 이렇게 되겠고요. 마주보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2번은요. 사무실을 너무 세분하는 것보다 여러 과를 한 사무실에 배정한다. 요거 우리 뭐라고요? 자주 출제됩니다. 대사무실이요. 이렇게 되겠죠. 다음 중 사무실 배치의 일반적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고객이 많은 부서는 입구 근처에 배치시켜야 되겠죠. 가능한 독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그랬는데 독방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딴짓거리 하지? 그지? 대표님만 혼자 있는 거지. 딴짓거리 하라고. 자, 업무상 관련이 깊은 부서는 가능한 가깝게 두고요. 큰 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랬어요. 대사무실주의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사무환경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래요. 광선은 우측 어깨가 아니라 왼쪽 어깨입니다. 그죠? 왼쪽 어깨입니다. 왼쪽 어깨. 관리자, 감독자는 가능한 부하 직원 전면에, 아니죠. 뒤죠, 뒤에 있어야 되겠고요. 방문객의 접촉 기회가 많은 부서는 입구와 거리가 먼 자리에, 아니지.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되겠고요. 작업자가 빈번히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나 비품은 가능한 직무자 곁에. 이게 맞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바로 이어가지고요. 사무 환경 요소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법규에 우리나라 행정 업무 효율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은 이 정도는 돼야지 업무에 지장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우선 조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숫자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얘는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소음에 관련된 것도 우리 수치에 관련된 값들이 있어요. 색채하고 공기 있고요. 이 공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숫자에 대한 게 있어. 저처럼 숫자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은 문제 나중에 보시면서 문제 답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출제되는 아이가 출제돼요. 그 수치 자체가. 하나씩 볼게요. 직무환경 요소에는 실내 조명이나 색채, 방음, 공기청정도, 온도, 습도를 모두 다 봐야 돼요. 조명 방법에는 자연 조명하고 인공 조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조명은 어때요? 바로 이렇게 밑으로 쏘는 걸 의미하고 간접 조명은 이렇게 등갓이 이렇게 돼 있고 조명이 여기 있죠? 그래서 천장에다가 반사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거. 반간접 조명은 직접 조명하고 간접 조명을 이제 혼합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조명은 자연 조명에 역점을 둔다 그랬어요. 사무실의 조도는 밝기를 의미합니다. 500럭스가 적합하다 그랬어요. 산업보건 기준의 규칙상 근로자가 통행하는 통로에는 적어도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해야 돼요. 복도 조도를 적어도 75럭스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딱 봤을 때 길이 보인다. 이렇게 통로가 보이는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거 사무실 용도별 조도 기준인데 초정밀 작업은 750이에요. 정밀은 300이고요. 보통은 150이고요. 기타 복도 같은 데는 75럭스가 됩니다. 되셨죠? 2배씩 올라가요. 2배씩. 그래서 75부터 시작해가지고 150, 300 가는데 초정밀만 750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단위가. 자, 다음에 이번에는 소음입니다. 사무실에 알맞는 소음 허용 정도는 약 55데시벨이에요. 기준이 이제 ISO 기준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키보드 누르는 정도 소리 있죠? 사람 숨소리, 그 다음에 심장 소리 이 정도가 되겠고요. 산업보건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소음 작업은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해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85데시벨은 어느 정도냐면 지하철이요. 철길 옆.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이런 작업을 소음 작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는 이런 소음이 나긴 좀 어렵죠. 공장 같은 데서 많이 이런 소음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게 넘어가게 되면 허가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법규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강렬한 소음 작업이에요. 자, 좀 전에 봤던 85가 넘어가는 90 이상이에요. 이때는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일 경우에는 90데시벨 이상이에요. 좀 전에 우리 85였잖아요. 걔가 기준이야. 걔가 넘어가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루에 8시간 이상 여기에 이렇게 시달리면 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95예요. 95는 4시간으로 줍니다. 그죠? 5가 늘어날 때마다 반으로 줄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5씩 늘어날 때마다 반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자, 소음의 작업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된다. 그쵸?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얼마였다고요? 좀 전에? 85 이상이면 이때부터는 뭐가 된다? 소음 작업인데 만약에 90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는 허용해 줄게. 이게 하루에 8시간일 경우에. 그럼 만약에 9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줄어들어서 하루에 4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100이 되면 하루에 2시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 마시고요.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90데시벨 요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이라 좀. 자, 사무실 내의 소음 방지 요령이에요. 소음실로 격리시켜요. 바닥은 탄성 있는 재료를 이용을 하고요. 또 이중 유리 시설. 좋네요. 외부 방문객을 가급적 사무실 안에서 만나지 않도록 별도의 공용 응접실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 사무실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보행을 줄여주고 사무실 내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줄여주고 소음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벽 20cm 이상 이게 층간 소음 이런 거 있잖아요. 벽간 소음 이렇게 기본적으로 20cm 이상의 콘크리트 벽이면 어느 정도 막힌다고 합니다. 자, 색채예요. 색채는 획일화. 획일화는 뭐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색채 조절이 잘 될 때 효과는 사무원의 능률이 향상되고요. 조명 효과가 있으면 밝고 쾌적해져요. 작업의 질이 좋아지고 재해가 줄어듭니다.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도 종종 출제됩니다. 책상, 사무용품, 벽 등은 되도록 자극성이 적은 색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보면 자극이 적은 색이 뭐가 있어요? 흰색 또는 약간 그레이 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실이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 자, 색의 경중 감각을 이용해서 사무실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요거 종종 출제됩니다. 사무실의 아랫부분은 명도가 낮은 색으로 하고요. 윗부분은 명도가 높은 색을 합니다.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좀 전에 제가 학교 교실을 이야기 드렸어요. 교실 같은 경우에 아래쪽은 회색이고요. 위는 흰색이에요.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밝다라는 거예요. 명도가 높다는 거. 뭐예요? 빈명자잖아요. 맞습니까? 명도가 낮다라는 건 어둡다는 거야. 즉 사무실의 아랫부분은 명도가 낮으니까 어두운 색을 쓰고 윗부분은 명도가 높은 밝은 색을 써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채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채도는 이렇게 색상이 진한 정도로 의미해요. 그래서 채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색이 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주 접촉하는 책상, 사무용품 또는 벽 또는 되도록이면 자극이 적은 색을 이용하고요. 단조롭고 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은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비교적 명쾌한 자극성 높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활기를 조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간혹가다 포인트로 이렇게 뭔가 색깔을 주는 거고요. 색채는 온도 감각을 지니고 있어서 붉은색은 따뜻한 느낌을 살짝 줍니다. 조명에 보면 이 칸델라 있잖아요. 보통 이 밝기 기준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통 6,500짜리 조명이 있고요. 또는 5,000짜리 조명이 있고 3,300짜리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3,300짜리는 백열전구처럼 노란색이 나옵니다. 요건 좀 사람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칸델라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 6,500에서 6,700까지 가거든요. 이 정도 조명, 지금 여기 저희 스튜디오 조명, 이런 것은 좀 밝은 느낌을 주죠.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색 온도라고 합니다. 자, 산업 보건 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거 적정 공기는요, 산소 농도 범위가 18에서 23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의미하고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이에요. 이거 숫자 기억하세요. 10ppm. 산업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산소 결핍이란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 관리 기준은 0.1ppm 이하로 한다. 이 중에서 제일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0.1ppm 출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공기정화 설비 등에 의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의 기류 속도 기준은 초당 0.5m로 한다 그랬는데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우선은 포름알데히드 기준. 이거 예전에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 영화 찍을 때 그 한강에 방류했던 게 포름알데히드죠. 요거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괴물 생긴다. 자, 온도 습도는 사무 작업에 가장 최적화된 온도는 21도 60%의 습도예요. 전산 시스템은요, 16도에서 28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16도 이하로 떨어지면 춥게 느껴지고요. 여름에는 28도 넘어가면 그땐 덥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간격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18도였어요. 18에서 25도 이렇게 지정이 됐었는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16도에서 28도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DT 증후군은 사무실에서 모니터 오래 보고 있으면 발생하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주얼 디스플레이예요. 또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VDT 증후군의 문제는 시력 문제하고요. 여러 가지 신체에 오는 다양한 반응들이 오게 됩니다. 되셨죠? 얘는 영상 표시 장치, 즉 화면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임계전멸 융합 주파수, 개인의 필요 정도를 스트레스와 말초의 혈액순환 기능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검증하는 스트레스성 필요 검사 방법 및 장치예요.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안 나오고요. 이 증상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력 저하, 망막 건조, 백내장 이런 것도 있고요. 두통, 어깨, 팔,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빈혈, 생리불순, 임신, 출산 등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전형적인 VDT 증후군인 것 같아요. 보면 뭐가 있나? 자, 시력 저하, 저 녹내장 있어요. 백내장도 있어요. 잘 안 보여. 야, 두통은 없는데 어깨하고 팔, 허리 등이 좀 통증이 있어. 저 빈혈 있어요. 남자니까 생리불순은 없고 이런 건 없고. 야, 이거 완전 VDT 증후군이네. 이제 알았네.
여러분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분이라고요. 10분 휴식 꼭 가져야 됩니다. 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 관리 기준은 앞에서 보셨죠? 0.1 ppm 이렇게 되겠죠. 자, 사무실 색채 조절 요령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책상, 사무용품, 벽 등은 되도록 자극성이 적은 색을 이용한다. 좋고요. 사무실의 벽 아랫부분은 윗부분에 비해 명도가 높은 색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게 밝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랫부분은 낮은 색을 쓴다 그랬죠. 이게 잘못됐네요. 사무실의 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극성이 높은 색을 간혹 쓸 수 있다. 사무실의 벽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가능한 명도 차이를 적게 한다. 너무 두면 안 되는 거. 밑에 까맣고 위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회색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자, VDT 증후군증 전자파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요. 컴퓨터 작업 시 노트북 컴퓨터 대신 데스크탑 모니터를 쓴다. 노트북이 더 작잖아요, 화면이. 그지? 노트북 쓰면 좋다 이 얘기죠. 빛의 반사가 없는 곳에 모니터를 설치하면 좋고요. 모니터는 눈으로부터 40에서 50cm 거리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음 작업 측정 결과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는 기준은 얼마였어요? 90dB 이상이었죠. 85dB이 뭐라고요? 기찻길 역, 지하철 역, 이 정도 속도의 소음이에요. 저는 이제 사무실이 예전에는 바로 역 앞에 전철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은 아니고 전철이야. 그럼 지나가면 부르르 하면서 건물까지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사무실 배치하고 사무실 환경 기준을 봤어요. 숫자에 대한 값들이 많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0.1, 90 요거, 그 다음에 75, 750 이러한 숫자를 머릿속에 그냥 지금까지 남기시고 문제풀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